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변함없이 지켜온 기업. 바른 원칙으로 전 세계를 향하는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기업. 세계인의 신뢰를 받으며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꿈꾸는 기업.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를 만나,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 함께 성공을 꿈꾸며 행복하게 사업 진행하고 있는 스타마스터 강주영입니다. 네, 오늘 사회본을 하고 밤에 막 이것저것 쓰다가 오늘 갑자기 없어져 갖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항상 애쓰고 그리고 노력하는 분이시거든요. 원래 그 나이가 조금 많으세요. 네, 그래도 진짜 본인의 꿈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함께 꿈을 위해 열심히 사업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옥정 사장님 응원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침은 드시고 나오셨죠? 항상 저한테 기대하는 거는 제품이더라고요. 또 오늘도 또 여러분들의 건강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싶고요. 어때요? 보면 저는 사실은 지금도 아직도 해모임만 보면 가슴이 뜨겁거든요. 그렇죠? 뭐니 해도 뭐예요? 건강이죠. 예.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 코로나 이슈도 있지만 갑자기 또 사고가 있고 이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래서 역시 건강이구나. 진짜 건강만큼 중요한 건 없는데 우리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건강하시라고, 그리고 오늘 하루 행복하시라고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해모임이 있으면 어떡해요? 해모임도 나와야죠. 제가 다른 때 같으면 막 또 해모임을 퍼대겠는데요. 또 다른 강사님들도 계시니까 또 원하시면 어떡해요? 저한테 오시면 옆구리 꾹 찌르면 나오죠. 네, 그래서 다들 건강하시고 또 보니까 해모임만이 다 건강은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운동도 필수더라고요. 나 요즘에 운동하고 있다 하시는 분 솔직히 오, 진짜? 네, 저도 사실은 운동하고 있어요. 이게, 이 사진이 호수공원이에요. 네, 이 파릇파릇할 때, 너무 좋죠. 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운동할 시간이 있어요? 네, 없죠. 너무 바삐 하루를 진짜 어떻게 지나갈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운동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호수공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집 앞이라도. 제가 조금 이따가 이어서 설명드리겠지만 진짜 걷기만 잘해도, 운동만 잘해도 질병이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 네, 그런 박사님들이. 그래서 걷기에는 진짜 훌륭한 메커니즘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운동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해모임 드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운동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암이 있으신 분들도 처음 처방 내리는 게 운동요법입니다. 네, 그래서 길게는 아니더라도요, 짧게, 네, 숨이 가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10분이라도 이제 걷기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제가 제 강의라고 해서 예쁜 사진도 올려주셨더라고요. 저 나이팅게일은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사업한 지 오래됐고요. 친언니로부터 이 정보를 받았습니다. 다 아시죠? 예, 강영일 총장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원래 아주 오래된 직업은 간호사죠. 예, 직장 생활을 오래 했고요. 간호사만으로는 수입이 해결이 될까요? 네, 안 되겠죠. 그래서 진짜 끊임없이 뭔가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과 후에 정말 언니하고 너무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 뭐 부동산부터 식당부터 여러 가지. 이제 결국엔 이 네트워크를 만나게 됐는데요. 정말 이 네트워크야말로 저는 사실은 항상 이 수입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항상 이 가족에 대한 걱정,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 근간에는 뭐가 자리하고 있어요? 머니, 돈. 예.
이 모든 걱정거리의 원인이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녀석이 나만 잘 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예, 가족 모두 잘 살아야 되고 내 주변이 평안해야 되겠죠. 예, 내 친구도 잘 살아야 되고 그래야만 내 돈이 안 없어지는 거 아시죠? 예, 있는 것도 빠듯한데 어떻게 해요? 나눠주기는 더 빠듯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의 비즈니스의 시스템을 보니까요. 결국에는 핵심은 제가 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냐면 나 혼자만의 성공이라고 그러면 뜨겁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그렇죠? 나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요 하시는 분 계세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아 이거는 뭐 아니면 돈인데 만약에 잘 됐을 때를 상상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나만 돈 버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갈망하는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경제적인 고민에서 해결이 되겠구나. 아, 이런 확신이 딱 든과 동시에 또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열정적으로. 예, 그래서 열심히 달려오다가 이 애터미 비즈니스를 만났습니다. 아, 참 저한테는 너무너무 행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인사드릴 때도 애터미의 만남이 제일 첫 번째 축복이라고 여러분들과의 만남도 또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진짜 진정성 있는 답변이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지금도 하루하루 내가 애터미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런 꿈을 꿀 수 있을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희망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쁘게 달려오고 있고 저는 사실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옆에 있으니까. 네, 언제든 쿡 찌르면 나오고 눈인사 주고받을 수 있고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렇게 평범한 사람인데요. 각자 지금 현장에서 그리고 요즘에 애터미가 엄청 대세인 건 아시죠? 네. 지금 제가 저 오늘 처음 봤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많으면 대세인 거예요. 요즘에 국내로 그리고 해외로 너무 빅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애터미가 이 정도로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그 애터미를 만난 지는 굉장히 오래전이지만 사실 이제 처음에 가슴이 뜨거운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요. 무조건 날아간 나라가 마닐라였어요. 그래서 지금 아시죠? 처음부터 해외를 하면 어떤지. 그런데 그래도 마닐라를 경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대신 살아보면서 경험해 보면서 이 애터미의 진가를 더 알게 됐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처음 갔던 나라가 부자예요? 조금 안 부자예요? 못 사는 나라라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덜 부자죠. 그래서 갔더니 저는 애터미를 정보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나눔이 필요하구나. 이분들은 이 눈동자가 촉촉한 게 나한테 원하는 게 많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또 그분들의 삶에 희망이 필요한데 이 도구가 진짜 그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뿌듯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이제 마닐라에서 또 방콕 태국으로 가서 거기 또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중국, 베트남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따가 강의 속에 나올 텐데 제가 아마 해외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짜 그냥 요 안에서 그냥 제품 좋은 애터미로 꽂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진정성 있게 이 사업에 대한 가치를 알고 뛸까? 이게 뭐든지 어떻게 해요? 진정성이죠.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내 마음의 울림. 그게 가장 핵심인데요. 이 사업의 핵심인데 과연 그렇게 동요가 됐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품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은 그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자아실현 욕구죠. 거기에 가장 기본이 베이스가 되는 게 나눔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희한하게 가장 밑단계부터 애터미는요, 그 인간의 와장 그냥 아주 기본 욕구부터 나눔이 시작되더라고요. 즉, 내가 전달하는 제품이 그 사람한테 불필요하면 나눔이 아니겠죠. 근데요, 절실하게 필요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무너무 좋은 제품인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람의 건강을 살려주고, 진짜 제가 저는 해모임에 꽂혀서 사실 애터미의 진가를 보게 된 사업자인데요. 진짜 해모임은
제가 사실은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아주 디테일하게는 조심스럽지만 저는 당당하게 사람을 살리는 도구라고 얘기해요. 너무 많은 경험 사례를 제가 접하게 됐고 저부터도 건강을 찾았고 그리고 또 간간히 이제 강영일 총장님 강의 속에 나오는 아버지, 아버님 지금도 살아계시죠. 근데 제가 볼 때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아빠의 그 진짜 생명 유지를 하는 그런 이 생명을 잡아주는 그 끈이 저는 솔직히 해모임하고요 돈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모시고 있지만 제가 사실은 아빠를 챙기고 아빠한테 사랑을 나누고 그러려고 가거든요. 근데 제가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오게 돼요. 그래서 짬짬이 자주 다행히도 가까이 계시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가면 진짜 내가 해모임을 몰랐더라고 한다면 아빠는 곁에 안 계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이렇게 하는 데는 사실은 그 기본 그 얘기를 증명할 수 있는 기본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아빠는 워낙에 또 약주도 좋아하시고 사람도 좋아하고 놀기도 좋아하시고 또 그러다 보면 담배도 좋아하시고 근데 지금 80이 훨씬 넘으셨거든요. 여러분들 남성분들이 사실은 술 담배를 안 하면 좋은데 하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술 담배를 오래 하시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그 성인성 질환은 물론이고 하여튼 좀 치명타의 질환들이 올 수 있어요. 뭐가 막히거나 끼거나 이게 독소가 문제잖아요. 우리 몸은.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결론은 한 70년 이상 드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건강하시고 혈액 상태가 괜찮은 게 놀랍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 해모임 드신 지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제가 그나마 아빠를 챙기고 해모임을 꾸준히 놓치지 않고 드셨던 게 정말 행운이고 큰 복이었구나 그런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른들은 또 하루를 모르죠. 그래서 몇 번 위기도 있으셨고 뭐 코로나는 당연히 걸리시겠죠. 그런데도 그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신 게 해모임 덕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뭐니 해도 돈이죠. 인생의 돈은 다는 아니지만 진짜 돈이 사람을 죽고 살리는구나.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뻑 하면 어떡해요? 무슨 일 생기면 어디로 뛰어가요? 응급실. 그죠? 여러분들 응급실 비용이 장난 아닌 거 아시나요? 그래서 무조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리 조짐이 보이면 예방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이 모든 그 흐름도 미리 캐치하는 게 중요하지만 내 몸과 대화를 해라. 제가 그런 것들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나 아침 시간에 이렇게 눈을 감고 내 몸과 소통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요. 그거는 책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돈 주고도 못 사는 건데 저는 사실 아침을 기도로 시작해서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사람인데 그와 동시에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먹죠. 독소도 먹고 산소도 먹고 다 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4초 동안 있는 힘껏 내 주변에 산소를 다 빨아들인다 생각하고 심호흡을 크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끌어들일 때 하나, 둘, 셋, 넷 동안 천천히 많이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멈추세요. 죄송한데 잠깐 딱 멈추셔도 안 돌아가셔요. 딱 멈추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취약 지점이 있거나 내가 사랑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내가 요즘에 뭐 눈이 침침한지 어깨가 뻐근한지 뭐가 불편사항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보내는 상상을 하세요. 충분히 들어 마신 호흡을 그 다음에 어떻게 내뱉을 때도 그냥 후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충분히 내뱉는 거예요. 나쁜 거 다 나가라. 그리고 좋은 거 다 들어오라. 아셨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신호를 하면 하세요. 자,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은혜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복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쁠 수 있을까? 그렇게 체면요법도 필요해. 아셨죠? 이제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자, 호흡하겠습니다.
자, 모든 공기를 빨아들인다. 하나, 둘, 셋, 넷. 잠깐 멈춤. 예, 보내세요. 하나, 둘. 그 다음에 내쉬세요. 크게. 하나, 둘, 셋, 넷.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기 센터가 꽤 넓거든요. 이 공기를요, 본인 걸로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치유의 시간으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멈춤. 하나, 둘, 셋, 넷. 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도 명상할 때 좋으시고요. 저녁에도 명상할 때 좋으세요. 제가 이거를 하라는 이유가 이제 강의 속에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를 조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제품만 해도 저를 흥분시키지만 이 사업이 갈수록 저를 흥분시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저 센터장님실에 있는 이 세계 진화만 봐도 저는 흥분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시간의 흐름과 동시에 여러분들 하부에 세계의 인프라가 깔린다라는 거죠. 저는 이미 깔렸겠죠. 네, 그래서 지금 대신 나가 계신 분들도 계신데 이미 경험한 사람으로서 거기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상상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어찌됐든 글로벌로 빅뱅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오는 여기 사장님들도 다 해외를 경험하실 거예요. 애터미가 안 나가는 나라가 있다고 그래요? 없죠. 어디까지 나갈까요? 우주까지 나가지 않을까요? 달나라? 제가 볼 때는 진짜 못 갈 나라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제 뜻하지 않게 정말 능력 있는 분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간간히 드림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저는 돈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기본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돈은 무조건 기본이다. 그래서 열심히 벌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버셔야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내노라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이제 간간히 오는 그 젊은 친구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음악하는 팀도 이렇게 세팅이 되어 가는데 정말 음악적으로 나누는 애터미, 그런 또 드림도 갖고 있습니다. 세계가 언어는 안 통해도요, 이 뮤지션, 음악은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고 소통하게 해주는 매개체로서도 음악이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함을 갖고 있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 수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요, 제가 경험하지 못한 직업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내 합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같이 나누고 같이 소통하고 일할이라도 그분의 그런 그 애터미 사업에 그리고 인생에 도움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저도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얻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제가 책을 정말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저도 책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그 어려운 책보다도 그냥 익숙하고 편하고 재밌고 이런 것부터 접해 보시고요. 아무튼 책이 좀 습관화되면 정말 이로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무조건 공통 사례가 독서광이라는 거예요. 와,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독서량을 소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성공자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그 어마어마한 독서광이고 천재의 버거물 정도로 그렇게 능력자분들이시고요. 두 번째는 감사에 대한 어떤 충만한 그 감사에 대한 습관이 완전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 대한 감사함, 타인에 대한 감사함, 환경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한 게 그분들은 감사가 생활화되어 있더라고요. 안 넘어가나요? 예, 예, 요 다음이 감사 챕터거든요. 한 번만 봐주세요. 여러분들 감사가 솔직히 익숙하신가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요거는 이제 시중에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인데요. 역시 사람들이 힐링이 필요해서 그런지 요게 또 베스트셀러더라고요. 근데 기본은 뭐예요? 나에 대한 감사. 예. 우리는 감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타인에 대한 것도 그렇고 환경에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야. 오늘 나에 대한 감사. 예.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저기 본부장님, 저는 진짜 복이 없나 봐요. 어떻게
그렇게 센터 가면 사람이 많은데 제 파트너 하나가 없어요. 저도 그랬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막 타인에 대한 비비고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근간에는 어떻게 해요? 이 하루에 대한 감사,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누구가 진짜 잡을 수 있다면, 돈으로도 살 수만 있다면 사고 싶은 이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호흡을 했지만 이 감사는 진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기본 토대구나. 이 감사를 왜 하라고 그러냐면 결국에 건강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를 할 때는 습관을 잡기 위해서는 저도 굉장히 처음엔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막 감사 일기 쓰고 막 그런 적 있으시죠? 그래서 그거를 습관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막 거창하고 보여지는 거 이런 것들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요 세 가지를 감사로 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예요. 딱 눈에 보였어. 그러면 그냥 디테일하고 뭐 이런 거 찾지 말고요. 볼 수 있는 게 감사네. 들을 수 있네. 오늘 일어났네. 숨 쉬고 있네. 그리고 딱 거울을 봤어. 가고 양치하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보이죠? 그러니까 야, 너 오늘 상태 좋다. 오늘 이쁘네. 야, 그것도 감사. 그것도 감사라는 거죠. 우리 저기 열심히 달리고 계신 김학희 사장님, 감사거리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그냥 딱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감사는 작을수록 좋아요. 저 오늘 여기 센터에 와서 강주영 본부장님 강의 듣는 아무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볼 수 있음에 감사라는 거죠. 어떤 거창하지 않아도 내가 사실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제가 오직하면은 남자분이면 내가 남자인 걸 감사해라. 제가 자다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얼마나 존귀합니까? 내 스스로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감사거리는 당연히, 그리고 이 감사가 몸에 배이다 보면 여러분들의 건강이 좋아지는데 어떻게 좋아지냐면 일단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혈액이 이 시상하부라는 쪽으로 싹 쏠려요. 거기에 완전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드디어 나와요? 돈 주고도 못 사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그거의 몇 배가 뭐라고 그래요? 도파민. 진짜 그거는 어지간해서 나오는 게 아닌데요. 이 감사만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납니다. 이 호르몬이 우리 몸 속에서 들어가는 작용은 진짜 약에 비할 게 못 돼요. 엄청난 천연 치유제라고 봐요, 저는. 이 호르몬들이. 참고로 무수히 많은 호르몬이 있어요. 우리 몸을 딱 지탱하고 있죠. 근데 그것들이 잘 돌아갔을 때는요,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아프지도 않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뭔가가 하나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안 갖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도요, 스톱해버려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하구나. 요 사진은, 자, 이분이 과연 감사거리가 있을까? 이분은 옆에 보니까 굉장히 이쁘죠? 그리고 되게 그 젊은 20대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마라톤을, 운동을 해야 되니까 마라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마라톤을 하다가 산기슭을 지나는데 산불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 화마에 그냥. 그러면 거의 죽을 수 있겠죠? 근데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200번의 수술을 한 결과가 여기에요. 근데 과연 제가 이 사람이라고 그러면 감사거리가 있을까요? 왜 하필이면 내가 그때 마라톤을 해가지고, 왜 하필이면 거길 지나가지고, 운동을 왜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물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분이 살아야죠. 정말 귀한 생명은 건졌잖아요. 근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분도 감사요법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심지어는 이분이 진짜 철인 3종도 하고 다시 마라톤도 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의 힘은 정말 위대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돈 주고도 못 사는 감사니까 오늘부터 많이 습관화 들여보세요. 예, 그리고 저는 심지어는 이 감사를 억지로 하라고 그래요. 우리 그 뇌는 조금 약간 바보 같다 그러죠? 예, 그래서 그냥 억지로 하고요. 계속 하다 보면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이 감사요법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호르몬이 나온대요. 내가 막 그렇게 오늘 빼먹었네? 뭐 그래도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저는 사업의 시너지도 그리고 하루를 살아내는 에너지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지금 사실은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참 건강이 지금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건강과 돈은 뗄래야 뗄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사업도 진행하고 그리고 같이 나누고 이런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뭐 이미 그 고령화는 넘어서서 초고령화로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죽지도 않는데 이 남은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노아의 주말이라는 책에 보시면 여러분들 인간이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안 죽으면 뭐 하죠? 이봉수 국장님, 우리 안 죽으면 이렇게 맨날 강의나 듣고 놀고 그럴까요? 여행 다닐까요? 그래서 진짜 죽지도 않는다는데, 야, 그러면 과연 뭐가 필요할까? 뭐, 당연히 거기에 대두되는 거는 뭐예요? 돈이겠죠. 돈인데요. 심지어는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내가 갖추고 있어야 편안한 사회생활이 돌아가고 내 관계십이 완만하다는 거죠. 나이들 들을수록 죄송한데 머리가 굳는다고 얘기 들어보셨죠? 가장 최적의 어떤 적이 그 고정관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젊은 사람들보다도 연세 드신 분들이 노력하고 변화하는 거 저는 정말 그 몇 배의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정말 힘든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것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되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술적 지식도 보완해야 되고 영향력도 행사할 만큼 내가 나누어야 되고 매력도 있어야 되고 긍정성 있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것도 갖고 있어야 되고 네. 그 감사도 사실은 긍정의 힘의 뿌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긍정적인 사고는 감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거를 생활화하다 보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일도 잘 되게 되고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 긍정적인 사람이 온다는 거죠.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해야 돼요. 제가 맨날 개거품 불어서 제품 드세요. 저는 인사가 안녕하세요 해모임 드셨어요? 예전에는 식사하셨어요? 보다 그냥 저 만나면 눈인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필요 없는데 진짜 우리 제품은 사람을 살리는 제품이고 제가 맨날 개거품 무는 이유도 시중에 있는 모든 건강식품들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그 건강을 결국엔 그러면 뭐가 지켜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 백날 백신 맞고 백날 마스크 쓴다고 영원히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스크도 벗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 몸은 어떻게 지키지? 내가 지켜야죠. 내가 인지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먹고 내가 더 내 몸의 소리에 기울이고 어디가 뻐근한지 미리 체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품도 전달하고 제 영업 스킬은 다른 게 없어요. 저는 그냥 이제 진정성 있고 그 사람을 위한 마음으로 전달하는데 그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돈도 열심히 해서 집중해서 벌어야 되겠지만 이 사랑을 전달하고 애터미 제품을 전달하다 보면요. 저는 당연히 오토파면사를 간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있는 양껏 다 전달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제품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지구상에는 정말 좋은 제품들이 솔직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강의 속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내가 체험해보고 전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빠른 그 기간 동안 제품을 좀 많이 드셔보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캐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일정 기간 동안 제품을 많이 드셨는데 뭐가 불편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드시면 안 되죠. 스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과잉으로 들어왔네. 내 몸 상태가 기본도 안 돼 있구나. 그러면 양을 줄이시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물에 타시고 이 과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면역만큼 무조건 지킬 수 있게끔 안내하시고요.
애터미 제품, 제가 제품 설명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물론 지금도 가면은, 이제,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도 나가면, 애터미 제품 전달보다는 이 가치, 이 사업에 대한 가치를 전달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습관처럼 나오는 게요, 이 제품 전달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좋고 가장 귀하다라는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애터미는 엄청난 글로벌 속에 뭐 글로벌 소싱까지 하다 보니까 진짜 초대형 쇼핑몰이 돼버렸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품 강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제품은 이제 검증이 끝나지 않았나? 그리고 그냥 애터미라고 하면 어때요? 밑도 따지지도 않고 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엊그저께 그 아자몰에서 신선식품을 주문하신 분이 있는데, 이제 하필이면 요즘에 이렇게 기온차가 있다 보니까 다 진짜 수백 바스를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조금 시도가 안 좋은 게 이제 갔나 봐요, 배송을. 근데 역시 애터미구나 제가 검증을 했습니다. 아자몰에서 구매를 했는데, 여러분들 아자몰에 있는 신선식품은요, 혹여라도 그런 게 배송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객센터 전화하시고요, 제가 제품 응대를 정말 잘하고 있구나, 아, 이 회사 믿을만하구나, 그렇게 느낀 거는, 물론 이제 이상하면 어떻게 해요? 반품도 해줄 수 있고 교환도 해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 고객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폐기하시든 뭐든 저희가 수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거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믿고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애터미. 그래서 그분이 하찮은 실수로 안티가 될 수 있었는데 오히려 더 사업 비전을 보게 되셨어요. 그리고 아, 내가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냥 다 애터미에서 사도 되는구나, 아자몰에서 구입을 해야겠구나, 이제 이런 경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제품은 너무 좋은 것들이 많고, 이제 이 제품을 전달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저희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많은 책들을 조금 경험하게 됐었고요. 그 경험 속에서, 아,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방에는 주식 시세표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대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하루 종일 독서만 한대요. 누구일까요?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네, 이분이에요. 네, 이 정도로 독서 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유명한 사람들은요, 완전 독서가 끝내주더라고요, 이 독서의 양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그냥 그 책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완전 도파하듯이 읽고 나서 그거를 완전 그 경험을요, 현장에 녹아들게 실천을 해봐요. 우리는 그냥, 저도 그렇거든요. 저만 그래요. 저만 그냥 읽고 끝이거든요. 아니, 읽는 것도 잘 안 돼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수준은 어마어마하구나. 혹시나 그게 잘못된 정보라도 실행해보고 다시 보완하고 또 실행하고, 이 과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저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게 됐고,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완전 최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책들은 저한테 그래도 감명을 줬던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참고로 디지털 실크로드는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되게 굉장히 쇼킹했어요. 저는 이 해외로 나가는 그 애터미 비전을 갖고 있다 보니까요,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중국이에요. 네, 그 초강대국은 솔직히 양대산맥은 어디예요? 미국과 중국이잖아요. 야,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속속들이 읽어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네. 나는 멍 때리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이 중국에 대한 게 굉장히 핵심적으로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저에서 우주까지 모든 데이터화하고요, 모든 연결, 그리고 하여튼 그 미국이 앞서 나가지만 이 후발주자로서의 중국이요, 어마어마한 그런 데이터를 다 모으면서 그런 것들을 다 자기화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중국이 자유민주주의로 가지 않는 이유까지도 잘 나와 있고요.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이렇게까지 치밀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이 중국의 파워는 어마어마하다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그나마 인구가 느는 나라가 어디예요? 앞으로?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요. 저기 아프리카. 네. 그런데 중국은 남다른 시선으로 본다는 거죠. 그 소외된 나라조차도요, 놓치지 않아요, 중국은. 그래서 아, 거기가 늘고 있네. 아, 거기 소비 시장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미 들어가서 이미 준비를 다 깔아놔요. 그리고 이미 아프리카까지도 먹겠다는 거죠.
예, 예, 되게 그 쇼킹하고 참 스릴 넘치게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이 디지털 실크로드는. 그리고 뭐 이 후추파는 이것도 참 저는 처음 봤는데 정말 진짜 인구 800만도 안 돼요. 그런데 중국, 미국을 빼놓고요. 나스닥에 엄청 기업에 상장한 나라가 있어요. 이네들의 이 두뇌 수준은 이 의식 수준, 마인드업은 끝내준다. 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예. 예, 유대교 아시죠? 이 사람들은요, 사고 방식이 틀리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 유치원부터 어떻게 군대까지 사회생활까지요, 모든 게 이 일사불란하게 조직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완전 성장에 초점이 맞춰 있고 성숙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군대를 딱 갔다 오잖아요. 그럼 모든 인맥관계가 다 끝난대요. 모든 습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사회 나가서 진짜 자기가 뭔가라도 대박 칠 정도로 그런 어떤 준비가죠. 근데 우리 군대하고는 조금 비교되는 게 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마어마하구나. 이 민족성은. 근데 뭐 애터미가 그 나라도 가겠죠. 그래서 내가 무지에서 오는 지식의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좀 배워둘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역시 책은 정말 도움을 많이 주고 내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도 습관이 잘 안 돼서요. 지금은 이제 현장에서 일하고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차 안에도 띵겨놓고 집에도 띵겨놓고 막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눈 닿는 대로 읽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뭐가 남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뭐가 남아요. 그리고 이게 계속 거쳐가다 보니까 그 스토리의 그 패턴에 그쪽 분야는 다 연결성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네, 그래서 파고 파다 보면 그 맥락이 보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느끼게 했던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려고 사실은 이제 요 초생산성이라는 걸 갖고 왔는데 저도 사실 너무 간절하게 사업하고 있는 파트너들과 함께 뛰고 있다 보니까 매일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오토 판매사를 많이 만들지? 요번 회차수 세미 판매사는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내가 뭔 도움을 돼야 되지? 그리고 또 더 엄청 큰 지금 내일 모레 미션 여기 어마어마하게 돌아가는 거 아시죠? 네, 엄청 큰 직급과 맞물려서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요. 진짜 완전 초집중의 지금 과정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초집중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저도 조심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사죠. 이분도 실제 경험에서 나온 위대한 이야기와 교육을 통해서 저다나 한 기업의 목표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 이게 이제 어떤 책을 보여줬던 거냐면 이 하트 오브 비즈니스라는 책을 대변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이거 보면서도 세상에 이게 애터미네. 제가 이렇게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기업은 20세기는 어떻게 무조건 이윤 추구죠. 무조건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이윤을 남기는 게 장사고 남기는 게 기업입니다. 근데 앞으로의 미래의 기업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가 바라보는 방향성으로 계속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조직을 먹여 살리고 그 기업이 10년간 생존하느냐 아니 100년을 갈 수 있는 기업이냐 그는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 사람은 그런 무슨 어떤 전자회사인데 그 회사를 들어가서 완전 진짜 바닥이고 완전 다스려가고 기사회생 그 가능성이 없는 회사를요 엄청 키워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더 주목했던 거는 그 회사가 그냥 잠깐 반짝이 아니라고 계속 성장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밑거름된 것들이 좋은 것들이 배울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역시 근간이 뭐예요? 사람이었구나. 기업의 목적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목표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이 근간이 된다. 앞으로의 미래의 비즈니스는 이제 사람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잡고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판매도 마찬가지죠. 기업의 생존도. 그리고 그 안에서 영위하는 임원들도요. 다 사람의 기본 근간을 갖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성품인 것 같아요. 이게 다 연결되지 않나. 그래서 재미있게 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요즘에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십사 권하고 싶고요. 이 초생산성은 저는 이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거두절미하고 요거를 조금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 내용도요, 이제 그냥 딱 9가지지만 굵직하게는 3단락으로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일단 멈추래요. 자, 초생산성은 뭐냐면
생산성이란 더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해내는 거래요. 저는 그냥 많으면 장땡이네, 크면 장땡이네, 잘 벌면 장땡이네, 그런 생산성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옳은 일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같은 값이면 어떻게 해요? 더 잘하고 싶고, 더 많이 매출하고 싶고, 더 팔고 싶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초생산성에서 주목하는 거는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9가지지만 세 단락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멈추래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어떤 것든 상관없다. 일단 잠깐 멈추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생각을 달리했지만 일단은 잘라내기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행동하라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일단 멈추라에서는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도 첫 번째 제가 딱 보면서 누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멈추라는 거는 결국에 현재를 직시하고 네가 왜 초생산성을 이루려고 하는지, 즉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맨날 얘기했던 나의 꿈, 인생 시나리오. 네, 그래서 아니 애터미는 10몇 년이 됐는데 얘는 지금 인제 유행하는 책이라는데 역시 남다르네. 역시 전체적인 성공 메커니즘이 바라보는 시야는 똑같구나. 예, 그것까지 보게 된다. 그래서 잠깐 뭔가를 하려고 막 더 많이, 저는 생산성 늘리라고 그래서 더 많이 시도하라고 첫 번째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거두절미하고 딱 멈추라는 거예요. 일단 멈춰.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내가 이 사업을 왜 하지? 자, 1차적으로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건 뭐야? 돈이야? 사람이야? 아니면 엄마 용돈이야? 아니면 단지급 50만 원이야? 그래서 이 목적을 정확하게 해라. 그래서 첫 번째 그걸 디테일하게 나누니까 수립하라, 그 다음에 평가하라, 그 다음에 회복하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입해서 지금 현재의 나를 점검해 봐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요 책 읽은 지 조금 됐는데 잠깐 멈추고요. 저의 그 현재의 수준을 파악했어요. 현실 직시하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어떤지, 내 지금 성적표가 어떤지, 심지어는 하물며 내가 그럼 어떻게 해요? 파트너도.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들여다보고 다시 이분이, 여자분이, 남자분이, 나이가 있으신 분이, 이분이 처음에 애터미 어떻게 왔지? 이분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그리고 이분하고 차를 마셔야겠구나, 시간을 좀 더 내야겠구나, 이제 이렇게 다시 점검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이제 잘라내란데 요거는 나쁘게 표현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바쁘지 않아요? 오늘도 막 사실은 이 강주영이 떠들거나 말거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콩밭에 가 있죠. 막 해모임 전달해야 되는데 그 여자가 오늘 또 캔슬하면 어떻게 하지? 나 갈 건데. 그죠?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거. 제가 완전 원조예요, 여러분들. 실속형 인간이 아니라는데. 그런데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잘라내라는 거죠. 즉 내가 오늘 딱 내가 저번을 성공시켜야겠구나. 그래서 다시 인생 시나리오까지 딱 접목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딱 정했어요. 그러면 딴 일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정해놓고 딴 일 하죠. 저만 그래요. 그래서 딴 데 가시지 마시고요. 내가 목표를 딱 정약했으면 뭐 하셔야 돼요? 지금 제품 전달이 아니라 인생 시나리오 딱 펴고 다시 점검하고 그걸 토대로 어떻게 스폰서와 대화하고 그리고 어떻게 오늘 하루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그래서 군더더기,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계속 갔는데 결과가 효율성이 없다 그러면 죄송한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저처럼 시간을 많이 쓰지 마시고, 저는 부르면 가잖아요. 막 이제 소비자에 미쳐갖고 해모임에 미쳐가지고 막 파트너가 부른데도 막 해모임 조작. 그러면 안 되고 진짜 가장 기본 밑바닥에서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잘라내기만, 이 환경 정리만 잘하셔도 효율성이 날 겁니다. 아셨죠? 오늘 하루 귀한 제가 보내지 그냥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제거하기, 자동화하기. 이 자동화하기가 되게 사실은 중요한. 이 자동화라는 거는 이제 결국엔 자유를 근간으로 하더라고요. 내가 계속 꾸역꾸역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자동화를 하지 않으면 자유는 없겠죠. 예, 그래서 내가 오늘 갖다 주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제품을 먹는데 나는 시간을 벌 수 있고 이런 방법이 뭐가 있지? 예, 그래서 우리가 복제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거창하지 않아도 되니까 나만의 자동화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세요. 예, 그 팀 내에 이렇게 저해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팀 내와 어우러들 수 있는 개인의 나만의 자동화 시스템도 필요하겠다.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위임하기도 다 들어가네요. 서적들의 공통점이 다 거기서 거긴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래요? 성공자와 저와의 차이점은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실행과 더불어서 뭐까지 돼야 돼요? 업데이트 하느냐 안 하느냐. 예, 이렇게. 그래서 실천만이 답이고 행동만이 답이구나. 현장에도 정말 답이 있겠구나. 내가 행동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요. 여기 이제 마지막 챕터잖아요. 결국엔 어떻게 해요? 행동해서 자, 보여지는 걸 만들어내자.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결국에 여기까지 와야만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거 잘라냈으니까 이제 맘 놓고 실행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통합하래요. 우리가 동선도 그렇잖아요. 자, 내가 인천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 인천 갔다 서울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난리도 아닌. 네. 네, 그래서 내가 요쪽을 오늘 사실은 너무 많지만 요쪽 팀을 초점으로 맞췄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를 묶을 수 있는 방법, 동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세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서 저는 그 소통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독단적으로 실행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그 지역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협력해야죠. 네, 그리고 더 많은 지식을 토론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더 많은 지식을 얻어내야 되니까요. 작은 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고 자, 이런 한 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여죠. 네, 모여서 또 상의하고 또 행동하고 또 보완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내 개인적인 것보다는 팀을 위해서 예,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지정하기 그다음에 이제 활약하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아유 거의 왔어요. 저는 막 떠들다 보면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도 배운 점이 있었겠지만 결국 핵심은 애터미가 다 하고 있는 거였네. 저는 굉장히 비전을 많이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 애터미가 그냥 말로만 사업 설명에서만 시대의 흐름과 가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저는 제가 볼 때는 해외는요 그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그 선견지명에 제가 심지어는 제가 태국을 오픈할 때 저희 파트너님이 그 이렇게 태국 오픈하기 위해서 제품 허가를 받아주고 뭐 이런 경험들을 제가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과정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이 23개국이지, 야, 이 회사가, 이 작은 회사가 그 엄청난 공룡 그 기업들, 나라들을 상대로 어떻게 해요? 무역을 하고 있죠. 야, 그러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그것들을 다 해결을 하면서 갈 수 있을까? 근데 저한테 뭐만 원해요, 회사는? 가서 먹으래잖아요. 저보고 세무를 원합니까? 어여를 받아달라고 합니까? 허가를 받아달라고 합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냥 저는 제가 먹어본 거 자랑하고 이런 게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회사는 그걸 원하는 거죠. 근데 그 대가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네, 너무너무 크죠. 말할 수 없게 크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혹여라도 오늘 뭐가 안 되지, 뭐가 불만이야 이런 것들은 다시 근본적으로 내려놓으시고 그래 애터미 만나서 행운인데 그렇게 그런 어려움도 다 이기고 있는데 나도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무 정말 어려움이면 저는 혼자 고민하시지 말라고 그래요. 같이 협력하고 고민도 같이 상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경쟁적으로 내놓으라는 지금 뭐 여기 본부장님만 해도 애터미 일산센터 엄청 잘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사업자들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바깥은 어떻게 해요? 이 귀한 애터미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놓고 가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아니 애터미를 만나기도 힘든데 점원을 들어오기도 힘든데 왜 놓고 가지?
왜 어떻게 막 보다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꽉 잡으시고요. 아셨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내 걸로 당당하게 만들어서 같이 어떻게 해요? 이제 미래로 가는 거예요. 즉 저는 해외 가는 거는 가장 근간이 나눔이라고 생각해요. 애터미 제품 전달이 나눔이고요. 거창한 나눔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회사의 플랜을 전달해서 그가 돈 벌게 하는 것도 심지어는 나눔입니다. 네, 그래서 나눔을 제가 해보니까 저희 아빠 병원도 그렇고 하여튼 도와줘야 될 병원들도 너무 많고 해모임도 그렇고 막 그래서 제가 진짜 돈은 왕창 벌어야 되겠구나. 내 파트너들 심지어는 나는 그리고 내 새끼는 그리고 내 파트너들은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이 나눔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애터미 정신이 철학이 선함이고 나눔이니까 그걸 근간으로 해서 더 욕심 부리시고 더 철저하게 계획 세우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어떻게 수입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멋진 성공, 멋진 결과 저도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